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 알아서 1월 8일날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서울 언제 오시냐, 내가 서울 창원에 내려가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특검조사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을 비롯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서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 12월 22일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김영선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가장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면 가장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아니,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하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세훈이가 가장 당황하고 황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니, 저번에 만났을 때 12월 9일 날,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선동, 조은희, 오신환, 다 내가 키운 사람인데, 예? 그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지금 출마했는데 내가 어떻게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느냐. 당에 대선 후보가 없는데 나는 대선으로 간다. 그 당시에는 홍준표 대표가 그때는 무소속이었어요. 당에 변변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저한테 오세훈 시장이 대선 가는데 왜 황당히 하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느낌에는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어떤 강한 그런 느낌이 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선 의원한테 오세훈 시장이 좀 간이 작아요. 그 사람이 소심하고. 그래서 분명히 좀 뭐랄까 좀 경망스러운 행동을 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좀 주의를 시켜라.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실제 그게 아마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1월 4일 날 2021년 1월 4일 날 나경원 대표를 오세훈 시장이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10년을 내가 굶었다. 저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내가 저. 예? 1월 4일 날 찾아가서 내가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었으니까 좀 나한테 양보를 좀 해달라. 나한테 좀 단일화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읍소를 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언론 기사 따먹기를 잘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언론에 흘려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좀 바보가 돼요. 예. 그래서 오세훈이가 1월 7일 날 조건부 출마라는 시대의 어떤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김영선한테 자기가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걸 이제 기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근 회장 좀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대선 간다 했는데 서울시장 나가는 거 어떻게 알았고 내가 이렇게 경거망동한 이런 행동을 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 알아서 1월 8일 날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서울 언제 오시냐, 내가 서울 창원에 내려가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게 언제냐면 1월 20일 날 만납니다. 당협 사무실에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연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예. 여론조사 때문에 예. 뭐 약속받았습니까? 뭘 약속받았어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파트 준다고. 예. 설명 조금 더 주셔서. 이야기하면 올 저기 대지신문하고 똑같은데, 긴데.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면 오 시장과 관련된 꼭지가 한 20개가 좀 넘어요.
예. 그리고 오 시장이 대납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 시장이 저보고 아는 여론조사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서울시장 나가시니까 그전에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잖아요. 종로도 출마하셨고 광진구 의뢰 출마하셨고 그래서 서울 전역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민심이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여론조사 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하셔서 예, 갖고 오시면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여론조사 영업을 해요. 저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니까. 어저께도 봤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제가 여론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어저께 강혜경이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서명훈이하고 명태균이 관계가 있다 하대요. 예? 4년 동안 녹음이 다 나왔는데 있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연락이 와요. 예. 나경원이가 1등 나온 여론조사 나왔다. 빨리 올라오시라.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돌린 거 있느냐. 그랬더니 강철원한테 연락을 하겠다. 강철원이 연락해보니까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돌린 게 없다. 회장님 아시는 곳 있으면 연결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고 제가 가서 한 번은 전화기, 두 번은 페이퍼로, 3번 정도 이제 자기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줬고 나머지는 김한정 씨하고 그 다음에 강혜경, 김태열 씨가 왜냐하면 제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제 회사가 아닌데 저는 연결시켜주고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거기 결과 나온 거에 대한 분석만 해줬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자기하고 강철원이가 다 했어요. 돈은 누가냐? 김한정 씨가. 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대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대납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김한정 씨를 몰라요. 근데 김한정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다음에 명태균, 그 다음에 강혜경, 김태열을 몰라요. 근데 송금을 해요. 여론조사가 돌아가요. 저는 김한정 씨가 전화가 와요. 예, 오세훈 시장한테 예? 해서 내 연락처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김태열 씨 전화를 바꿔줘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를 안 불러주고 자기 계좌를 불러갖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는지는 난 잘 몰라요. 내 회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돈을 입금시키고 나서 거래가 있고 나서 나는 김한정이라는 사람을 그 뒤에 한 20일 뒤에 봐요. 아니 그럼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그럼 저한테 한번 입금 한번 시켜봐요. 예? 아니 창원에 있는 업체를 김한정 씨가 예? 저 모른다니까?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태열 씨가 김한정을 어떻게 알아요? 강혜기가 어떻게 알아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떻게 알아요? 오세훈 시장이 예? 김한정 씨를 해서 예? 연결을 시켰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모르는데 본인은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시켜요? 기자님? 그러면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나 캠프에 전달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전달해서 갔다니까요. 내가 그 청국장 집에 갈 때도 여론조사 그거 해서 김정인한테 머리 한번 숙이고 천하를 얻어라. 그래서 황후와 유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청국장 집에서 이야기 다 해요. 예, 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뭐라 할까 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금태섭 씨도 제가 많이 만나고 조은희도 만나고 판을 짜는 게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출마자들을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전체적 방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누가 표현하더라고 금태섭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금태섭 씨는 4년제 대학 나와서 오늘 첫 출근해서 예? 앉아있는 신입사원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예. 그래서 오세훈이는 죄송합니다. 전문대 나와서 자격증 여러 개 예? 따갖고 현장 반장 예. 몸으로 체득해서 예? 얻는 경험치가 좀 많은 그런 현장 반장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됐어요? 오늘 예. 시장이 출석하면서 예.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 부분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그 13차례 그 열사차례는 난 모른다니까요. 처음에 내가 연결시켜 준 거고 분석해 준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들끼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강혜경이나 김태열 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고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 카톡 문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가서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어찌 이해를 시켜주세요.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자가 막 나와요 다. 아니 제가 사장이고 제가 그랬으면 아니 가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보고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런 카톡이 문자가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13차례인지 열 몇 차례인지 몰라요. 그중에 대다수가 조작됐다. 누가? 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비공표와 공표를 모르고 어제 재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낙지를 갖고 자꾸 문어라고 그래. 그럼 낙지를 제사상에 올릴 수 있어요? 비공표 조사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예, 저 사람이 문과 나와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검사님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문과 나오셔서 통계를 잘 모르셔서 그거 뭐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그 제가 말씀드리면 대낙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론조사가 우리가 금 있죠, 순금 99.9% 아니에요? 95%가 순금입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95%네요. 청계하면 오차가 3.1이네요. 오차 범위는 6.2%거든요. 그럼 6.2% 나는 거 통계학적으로 똑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지가 무식해서 떠드는 거를. 그때도 설명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질신문 앞두고 불출석 의사 밝히셨다가 지금 뭐라고요? 불출석 의사 밝혔다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경남 도 국정감사 때 박한수 지사님은 우리 장인어른하고 50년이 넘었어요. 고등학교 선배시고요. 장인어른이 우리 장인어른이 선배시죠. 우리 장모님은 또 여성협의 회장이시고 박한수 지사님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장인 장모님은 창원의 지역에서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내가 큰 결심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1년 동안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국정감사장에 가서도 제가 거침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의 이런 정치, 저는 제가 볼 때는 나오는 요새 기자들이나 유튜브나 개그맨들이죠. 이 팍팍한 세상에, 살기 어려운 세상에, 국민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각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기쁨을 주는 정치 개그맨들이, 사람을 조롱을 해요. 우파는 저를 총을 쏴서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좌파는 저를 조롱하고, 그러면 내가 왜 나가야 돼요? 딸 셋이 40이 돼갖고 이제 첫애 낳고 장가가고 50에 나서 막내 낳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총으로 싸워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좌파는 조롱하고 그러는데 사기꾼이라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슨 국가산단 정보를 빼돌려서 대우해양 조선이 어떻어 무슨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 무슨 공천 대가가 어때? 1년 동안 여러분들 검사 11명 그 다음에 13명이 왔어요. 김건희한테 어저께 줬다며. 근데 재판이 왜 그렇게 끝나요? 왜 자료를 못 가져와? 수사보고서에 14건, 김건희한테 준 게 많이 9월 4일, 경선은 11월 5일. 여론이라는 것은 바람 아니에요? 2달 전 바람이, 2달 전에 분 바람이 지금 바람하고 같아요? 그런 엉터리를 갖고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저 연합, 그 다음에 YTN 이런 데는 정치 브로커라고 쓰더라고. 제가 돈 받은 거 이런이라도 갖다 보라니까. 범죄자가 왜 이렇게 당당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게 조롱하면 내가 뭐하러 여기 나와서 오세훈이가 깜빵 가든 자기가 5선 서울시장이 되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놈이 밥 한 끼 안 사는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정치예요? 내가 민주당이라?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도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왔을 때 저한테 야단만 실컷 맞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나오게 된 거는 열받은 게 나는 내 페이스북에 다 올리잖아요. 내 심정을. 근데 그 매불쇼에 막 그래갖고 내가 봉지욱이나 이런, 개그맨들이 너무 그렇잖아.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채욱이라는 그 친구를 좀 좋아해요. 근데 그냥 1년 동안 맨날 그냥 가짜 뉴스, 거짓 뉴스 그냥 무슨 사람을 조롱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당신 좀 좋아하는데 좀 그래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예? 좀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고 내가 증거를 못 대면 그래 방송해도 괜찮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얘기해. 기분 나쁘잖아. 국정감사 갔다 왔는데 그리 또 떠들어. 그럼 나가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내가 뭐하러 나가, 여기. 지가 죽든가 말든 간에 오세훈이가. 그래서, 근데 김병민이라는 그 친구가 그 부시장이, 예? 나보고 무슨 신병을 확보해라, 무슨. 내가 참고인이에요. 얼마나 안 웃깁니까? 오세훈 시장이 고소장을 써놓고 접수도 못하다 고소해놓고 지가 피의자가 되고 고소당한 내가 참고인이 됐어요. 세상에 저런 바보가 있습니까? 지가 주먹질하고 지가 지 얼굴 때려. 그게 오세훈이요. 예? 내가 뭐라 하대? 바보 멍충이라고 저놈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내가 수배범이에요? 예? 그 김병민이라는 놈은 저 옛날에 윤석열 그 총장 때 그 대선 후보 때 윤석열한테 구라친 놈이요. 윤석열이가 나한테 연락이 와요. 윤통이. 예? 김병민이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지가 만들었다 하면서 캠프에 들어오라니까 나는 김종인 사람이다. 그래서 김종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윤통이 김병민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하고 그 황종호하고 윤통하고 서서 차를 타고 어디 가느냐 김종인한테 가. 김종인이 기가 찬 거요. 김병민이가 그래 구랄치니까 정강정책은 김종인이 만든 거 아니요? 그래서 윤통이 쟤를 상황실장으로 해야 되겠다. 얼마나 정치 초보면은 김병민이 어떻게 상황실장을 합니까? 대선 캠프에. 그래갖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기가 차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했어, 빨리 김병민한테. 그래야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민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걔가 그 캠프로 들어온다고. 상황실장이 아니라 대변인이니까 부대변인이니까 그걸 밀려나요. 오늘 대질신문 예상되는데 예. 오 시장에게 직접 묻고 싶은 거 있습니까? 직접 묻고 싶은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직접 묻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건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배신 배반형이라서 나는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 계속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그 2021년 1월 11일 날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을 시켜요. 김영선 의원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돕게 되는데 김영선 의원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도와주질 못할 망정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를 좋아하고 사모했던 그 김영선을 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남자 새끼가 그런 놈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연애편지가 거기 보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명태균을 안 만나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명태균을 만나라. 김영선이가 그래서 보낸 거다. 예? 그 강적들에 나가. 그 김규환 씨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적들 나가기 전에. 그 중간에도 연락이 오고 끝나고 나서 중국집 한번 그 다음에 김규환 씨하고 내가 통화를 해요. 내가 설명을 다 해. 그게 조언이에요. 조언이. 예. 그리고 그러면 명태균이하고 그때도 오세훈이하고 만났네요. 예? 오세훈이하고 허락 없이 내가 좋은 일을 다니라로 김영선이하고 어떻게 가요? 그날이 언제냐면 2021년 2월 22일 날. 예. 그리고 맨하탄 21에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때 조은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조은이가 열변을 토해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불만을. 그래서 그걸 설득시켜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제 4,000개의 통화 녹음하고 네? 4,000개의 통화 녹음하고 900개의 네. 그 문자 내용을 공개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가능하신 거예요? 그 남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는 뭐 교도가 뭐라고? 니나 거짓말 하지 마라, 이놈아!